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D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까지 주가는 오랜 기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호황과 더불어서 HD 미포와의 합병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일 신고가 계속 기록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연 어디까지 보면서 익절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포지션의 어떤 스탠스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21%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치 이어갑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요. 바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살짝 올라왔어요. 이제 주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17%, 11% 가까이 올라오는 이런 날도 있었고, 자, 어쨌든 확실히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띄었고요. 대차 잔고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크게 올랐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 중에 있긴 한데 이 상승 추세가 강하다면 이제 공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없이 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세가 좀 약해진다든지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공매도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고 이제 공매도 잔고와 매매 비중의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8조 3천 횡보 그리고 9조 11조 14조 16조 때까지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우상향 흐름입니다. 내년도 거의 18조 근처, 향후에는 20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도 꾸준하게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 전환 이후에 개선이 됐고 재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 그리고 꾸준하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조 9천까지 올라가고요. 향후 전망도 괜찮죠.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합니다. 향후 전망 좋고요. 자, 그래서 실적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 향후 전망도 괜찮다. 예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900대에서 4,700억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3분기 2,000에서 4,700 마찬가지죠. 4분기 2,800에서 5,000대, 1분기에는 4,300에서 5,600, 그래서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50대에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200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조선업 자체 이제 특성상 계약 부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원래 높습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200 초반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향후에는 또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걱정 없는 상황. ROE 보겠습니다. ROE 과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 이후 꾸준한 상승, 작년에 10일 돌파 좋았죠. 올해는 20을 돌파하면서 향후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익성 좋았고 꾸준하게 개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성 상당히 좋고 향후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EPS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올해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3,904원,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배당금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7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크게 오르지만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35.1배, PBR은 6.8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약간 비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있고 호재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원 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 넘어간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비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대부분 합병 관련 이슈예요. 보시게 되면 HD그룹은 지난 27일이죠.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주고 흡수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HD현대미포 주주들에겐 한 주당 0.4주 정도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발행하는 합병 신주 1618만 주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최대 주주는 HD한국조선해양으로 동일하고요. HD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지분을 각각 74%, 42% 보유 중이고 합병 후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법인의 지분 거의 70% 가까이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 확정 기준일은 9월 12일, 그리고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미포 주주는 합병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 기일은 12월 1일이 되겠고 합병 신주는 12월 15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매수 청구권도 부여합니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양사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되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사 측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 목적으로 글로벌 경쟁 강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양사의 방산 기술과 생산 역량을 결집을 해서 대형 조선소로 거듭나면서 중국, 일본에 대항해 경쟁력을 좀 키우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의 의미, 좀 목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합병은 시너지가 충만한 합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산 제품 제작 시설을 증설하고 미포는 신시장 개척 및 제품 다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죠. 24년 1조 원에 불과했던 특수선 부문 매출액이 24년에서 35년 평균 21%씩 성장하는 것인데요. 같은 기간 부문별 성장률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사 합병을 통해 인프라 측면에서 방산 생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 진행 상황에 따라 공동건조, 국내 함정 신조, MRO, 조선소 인수를 통한 현지 진출, 공급망 재구축 등 다수 기업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군함 수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을 기준으로 한국 세종대왕함급의 단가가 1조 3천억 원에서 2조 원인데 미국 알레이버크급은 3조 1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거의 2배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변하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그동안의 보수적 관점을 벗어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의 프리미엄 건조 공간의 활용도가 이 과거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특수 목적선이나 수출 방산 수주 건조에 활용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높은 단가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주주 관점에선 여느 대기업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달리 이번 합병이 주주 간 이해 충돌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합병이 특정 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재편 계획 배경은 회사의 설명처럼 영업적 시너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반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점도 주식 수급에 있어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 목표가부터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63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가 힘드니까 따로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실 수는 있겠으나 익절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비중 그래도 한 절반은 줄여내고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하시고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좀 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확실히 주머니에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나머지 팔아 가시면서 최종으로는 63만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물렸다고 하기에도 굉장히 폭이 작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익절까지 보시고 잘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